북한이 19일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스커트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는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40분께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정부는 19일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와 최근에 이루어진 미사일 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도끼를 마구 휘둘러 승객 5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일 오후 미 북동부에 불어닥친 비를 동반한 폭풍으로 곳곳에 전기가 끊기고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이 새롭게 변모합니다. 첨단 편의시설이 갖춰진 전동차가 교체되며 지하철역도 개선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고객정보 4만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19일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스커트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는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40분께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총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500에서 600km 내외로 부산을 포함한 남한 전역을 목표로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군 당국이 지난 13일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지 6일 만으로 이에 대한 반발 또는 무력 시위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미 정부는 19일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와 최근에 이뤄진 미사일 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도끼를 마구 휘둘러 승객 5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DPA 통신과 영국의 BBC 등에 따르면 트로이 트링엔에서 출발한 통근 열차가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비르츠부르크에 들어선 현지 시간 18일 오후 9시 15분께 열차에 올라탄 남성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용의자는 독일에 홀로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17세 난민으로 AFP 통신은 범인이 모하메드 리아드라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의 신고로 열차가 비르츠부르크 외곽 하이딩스 펠트에 비상정차하자 용의자는 열차에서 뛰어내려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용의자는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특공대가 추적하자 경찰 공격을 시도하다 사살됐습니다. 바이에른주 통근 열차에서 도끼 만행 사건에 관할 바이에른주 정부의 요아힘 헤르만 내부장관은 19일 범인이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슬람 극단화에 스스로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범인 거처에서 나온 손으로 그린 IS기, 그가 아버지에게 보낸 작별 편지, 저항해야 한다거나 이슬람은 무장해야 한다라는 요지가 담긴 아프가니스탄 언어의 텍스트가 꼽혔습니다. IS기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IS에 연계된 선전 매체 아마크 통신은 아예 IS 전사가 한 공격이라며 배후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도끼 만항의 부상자는 모두 5명이며 그중 2명은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오후 미 북동부에 불어닥친 비를 동반한 폭풍으로 곳곳에 전기가 끊기고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뉴저지 페노드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감전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오후 미 북동부에 불어닥친 초속 26.9m의 강한 바람과 폭우의 영향으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곳곳에 정전 피해가 났습니다. 또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19일 뉴저지주 러웨이시는 이번 폭풍에 따른 망가진 전기선들을 복구하는 작업으로 인해 많은 도로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도 뿌리가 뽑혀 쓰러진 여러 나무들이 도로를 가로막는 등 강풍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강풍으로 인해 북동부 지역 13개 주에 최소 10만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와 일부 뉴저지주에서도 잇따른 정전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 페누드 미드웨이 애비뉴에선 26살의 한 여성이 운전 중에 쓰러지는 나무를 피하려다 그녀의 차에 떨어진 전기선에 의해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북동부 지역의 강풍주의보는 18일 저녁 8시 이후 해제됐습니다. 불어닥친 강풍의 여파는 북동부 곳곳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고객 정보 4만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 18일 오전까지 홈페이지 글쓰기에서 일부 고객이 첨부 파일로 항공사에 보낸 자료 중 일부가 노출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의 여권과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전자항공권, 사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웹은 해킹이 아니어도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보호에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19일 이어진 이틀째 전당대회에서 오바마 경제 실패 때리기에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농구 경기장인 퀴큰론스 아레나에서 속개된 이날 전당대회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웰 상원 원내대표,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수뇌부 3인방이 총출동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녀인 티파니 트럼프 등 트럼프의 최대 우군인 자녀들이 연사로 데뷔해 전대장을 달궜습니다. 공화당은 전날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를 슬로건으로 힐러리 때리기를 시도한 데 이어 이날은 미국을 다시 일하게를 앞세워 오바마 경제 실패를 전면 부각시켰습니다.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애비뉴에 추진됐던 코리아웨이 변기 프로젝트가 진척은 없고 향후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뉴저지 대표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 파크에 코리아웨이 변기를 마련하겠다는 당초의 적극적 계획이 관계자들의 서로 떠넘기기로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정말 코리아웨이를 위해서 앞장서서 그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이 일을 뛰시는 분들인가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갖고 있어요. 실상 코리아웨이는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인 구성 등을 놓고 볼 때 벌써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지역에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린 타민족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만만치 않고 또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놓고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어 실제적인 코리아웨이의 명명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두 단체 외에는 아무도 여기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또 힘을 좀 실어주고 또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없어요. 단체고 그렇고. 2013년 처음 제안됐고 2014년 이강일 펠팍 한인회장, 이종철 당시 시의원이 재차 공식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또다시 시행이 요원해진 코리아웨이. 시행을 위한 관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대중교통 MTA가 뉴욕시 지하철의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8일 MTA 발표에 따르면 새롭게 탄생할 전동차는 출입문이 기존 50인치에서 58인치로 넓어집니다. 이는 전동차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역에 정차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날 발표된 새 전동차에는 와이파이와 USB 충전 시설,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공간의 최대 활용을 위해 뒤집을 수 있는 좌석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뉴욕시 지하철의 대대적인 개보수에는 지하철역도 포함됩니다. 지하철역은 보다 많은 조명과 유리로 된 벽, 개선된 디지털 안내판을 설치해 전보다 훨씬 나아진 지하철역으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또 와이파이와 USB 충전 공간들, 더 넓어진 핸드폰 신호 가능 구역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개선됩니다. 이번 지하철 개보수 작업은 이번 주 내에 브루클린 지역의 역인 프로스펙트 애비뉴, 53번가 베이리지 애비뉴를 첫 시작으로 진행되며 뉴욕시 31개 역에서만 적용됩니다. 이번 뉴욕시 지하철 개보수 작업에 뉴욕주는 총 27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달에 새로 짓기 시작한 주택이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하며 주택시장의 호전 기대를 높였지만 본격적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호전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상무부는 지난 6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연간 환산 기준 118만 9천 건으로 한 달 전보다 4.8%가 늘어났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 주택시장이 빠르게 호전됐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가 누적 이용 2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18일 포천에 따르면 트래비스 갈라닉 우버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버가 지난달 18일에 20억 건 고지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버가 누적 10억 건에 도달하기는 5년이 걸렸지만 이후 10억 건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우버의 가치는 세계 스타트업 가운데 가장 높은 680억 달러입니다. 한인사회와 미국사회 해외 소식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뉴욕 한인회가 추진한 뉴욕시의회 광복절 리셉션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는 18일 8.15 광복절 기념식 행사 준비와 관련 협의를 갖고 제71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가 동포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 등 유관단체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함께했습니다. 대대적인 쿠데타 세력 숙청에 나선 터키의 국제사회가 잇따라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19일 성명을 통해 터키 정부가 인권 보호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며 쿠데타 세력 처벌과 판사, 검사의 대량 해임 사태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터키가 사형제를 도입한다면 국제사회의 법을 어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법조인에 대한 징계는 터키 사법 시스템 독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쿠데타 시도 이후 2만여 명의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거나 체포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공화당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부시 행정부 인사들과의 모임에서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19일 전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 일정을 앞두고 나온 이번 보도는 트럼프 대관식에 찬물을 끼얹는 또 다른 소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18일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모닝 컨설트 서베이가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의 유권자 2,202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는 39%의 지지율로 클린턴에게 불과 2%포인트 뒤졌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84명이 숨진 니스 테러 이후에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19일 테러 공격이 있었으며 다른 공격이 있을지 모른다며 국가 비상사태 기간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니스 트럭 테러 이튿날인 지난 15일 이달 26일 종료 예정인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군이 최소 84명의 목숨을 앗아간 니스 테러의 배후인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은 19일 현재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습 내용을 매일 발표하지는 않지만 프랑스는 매일 이라크 내 IS를 공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S는 84명이 숨지고 200명이 넘게 다친 지난 14일 니스 테러의 배후임을 자처했습니다. 한때 5천여 명을 웃돌던 IS 병력이 최근에는 수백 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세력 감소 징조가 뚜렷하다고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 의장이 17일 밝혔습니다. 미군의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던포드 의장은 이날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의 미 아프리카 사령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비아에서 활동 중인 IS가 최근에 큰 병력 손실을 겪고 있다며 이는 세력 쇠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알파고가 중국의 커제 9단을 제치고 세계 바둑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19일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커제 9단은 2016년 해협 양안 바둑 챔피언 쟁탈전에서 세계 9위의 중국 기사인 스웨 9단과 22위의 탕웨이싱 9단에게 2연패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커제 9단은 세계 바둑 랭킹 사이트인 고레이팅스가 집계하는 비공식 순위에서 평점이 3,608점으로 깎이며 3,611점을 유지하고 있던 알파고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영국 국적으로 올라와 있는 알파고는 지난 3월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로 승리한 이후 이 점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7월 20일은 대체적으로 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0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7월 21일은 대체적으로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4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7월 22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으며 밤에는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4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7도, 섭씨 25도가 되겠습니다. 23일은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서는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6도, 섭씨 35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6도, 섭씨 24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